오샤. 안녕하세요, 서남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육지로 다시 넘어가는 날이에요. 제가 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올 때는 목포 항구에서 제주도 항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제주도 항에서 경상도에 있는 삼천포 항으로 나갑니다. 제가 전국 일주를 우리나라 지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라도로 들어왔다가 경상도로 나가는 이런 루트로 가고 있어요. 배 출발 시간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차량 선적은 2시간 전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차량 선적 시간까지는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서 슬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10분이면 가거든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출발! 근데 지금 비가 살짝 내리는 것 같거든요.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살짝 이슬비처럼 오네요. 이슬비처럼. 그래도 이 정도는 다행이다. 제가 지금 우비를 안 입고 와가지고 쫄딱 맞으면 젖은 상태로 배에 타야 되거든요. 어떻게 제주도는 온 날부터 가는 날까지 계속 흐리고 바람만 부냐. 10분 걸린다고 했는데 5분 만에 왔습니다. 오늘 선적하세요? 아, 렌트세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여객터미널에 왔는데 문자 온 거 보니까 여객터미널이 아니라 육부두로 오라고 하네요. 육부두? 아, 여기서 3분을 더 가야 되는구나. 여기 육부두 쪽은 차들이 많이 가네요. 여기가 진짜 선적하는 데가 맞나 보다. 오늘 선적하는 차량이 맞나 봅니다. 하긴 저도 이 배를 예약할 때 오늘 만실이었거든요. 이제 제주도를 떠나는구나. 신분증 여기 모바일로 있어요. 오빠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네, 올해 4월부터. 네. 목포 가시는 거죠? 삼천포. 삼천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까지 들어가면 되나요? 아, 네. 아, 드디어 왔구만. 지난번에 여기 목포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배 탈 때도 느꼈지만 이 배 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화물차나 뭐 지게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진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삼천포 가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 목포 가는 거. 저 삼천포 가는데. 삼천포는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절로 가야 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뭐야, 하마터면 잘못할 뻔했네. 아니, 저기 입구에서부터 계속 삼천포 간다고 했는데 여기 문 잠겨있어.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문의해야 돼? 저 삼천포를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실으려고 하거든요. 삼천포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 쭉 가셔야죠. 여기는 완도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네요. 진짜 이거 하마터면 잘못할 뻔했어요. 지금 제 왼쪽에 있는 배는 목포 가는 배라고 하고 이제 요 앞에 있는 배가 삼천포 가는 배인 것 같거든요. 이거 삼천포 가는 거 맞아요? 아, 네. 오토바이 선적하신 다음에 우리 대중간 계단 나와서 기다리시면 셔틀버스 옵니다. 아, 네. 타고 터미널 이동할게요. 아, 네네. 먼저 들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삼천포는 기다리는 게 없네요. 바로 가네. 우후. 안녕하세요. 직원분 따라 쭉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오늘 분명히 만실이었는데 차들이 별로 없네요. 이번에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묶어주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묶을 때까지는 제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흔들어 보세요. 짱짱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잠깐 탔다고 땀이 나네. 백구야, 잘 있어? 형 갔다 올게.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오토바이를 묶어두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셔틀을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화물차들도 다 결박해 놓고 여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여긴가 본데? 또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아이고, 좋다. 이 배에 오토바이 싣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괜히 긴장되고 괜히 땀나고 그러네요. 여기 제주도에서 삼천포까지 나가는 금액, 이 배 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면서 쉬는 방이 있죠. 이거를 스탠다드 룸으로 해가지고 68,000원, 그리고 오토바이 싣는 게 한 3만 얼마 정도 해가지고 합쳐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방이 더 싼 방이 있었는데 오늘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만실이어가지고 진짜 새로 고침 계속해서 뜨는 거 하나 잔여석 남아가지고 그거 딱 했습니다, 예약을. 이 사람이 꽉 찼네. 다들 동호회에서 오셨나봐요.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예. 한 바퀴 경주. 바퀴 도셨어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왔거든요. 진짜 부럽던데. 다음에 만약 오게 되면 오토바이 타자.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이틀 잡자. 이틀 잡고.
하긴 제주도는 자전거 타고 와도 좋긴 하겠다. 아니 근데 어차피 배 타고 이동할 건데 배에 있는 객실로 이동을 안 하고 여기로 다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적하는 배랑 타고 가는 배랑 다른가? 아 뭐야, 사람 진짜 많아요. 뭐지? 아 근데 여기는 목포 가는 줄이고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 매표소에 한번 여쭤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배를 싣고 왔거든요, 차를.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랑 다른 회사랑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배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여기에 목포 가는 배를 타려고 다 줄 쓴 거고, 이따가 1시 50분이 되면은 여기 제가 가는 성천포행이 열린답니다. 여기 개찰구가 열리면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1시 50분까지 1시간 남았거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일찍 안 왔지. 여기 터미널이 시내랑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걸어서 갔다 오기에는 살짝 애매한 거리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여기 편의점 아니면은 저쪽에 스낵 코너 하나 있거든요. 오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네. 콜라를 여기 담아주시네요. 이런 콜라는 처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이야, 만둣국에 김밥도 시켰거든요. 아 침 고인다. 근데 살짝 비싸긴 해요. 이거 콜라까지 해가지고 16,000원. 그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좋다. 야, 역시 김밥은 꼬다리지. 사실 이거 만두는 필요가 없어요. 만두 국물만 있으면 돼. 아 좋다. 지금 이제 탑승까지 25분 남았는데 벌써도 이렇게 줄을 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쪽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야, 배가 진짜 크네요. 바람도 많이 분다. 와, 여기 진짜 멋있는 오토바이도 있네. 오늘은 오토바이 산적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이 오후 2시거든요. 9시 10분에 도착합니다. 거의 7시간을 가네요. 여기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이코노미 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온돌방처럼 돼 있어서 한 20명 정도 다 같이 쓰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스탠다드 룸은 어떤 방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6020호인데 6020만 쏙 빼고 있네 여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매트랑 이불도 있습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있나 봐요. 아, 뷰는 살짝 아쉽네, 얘네 때문에. 그래도 오션뷰다. 앉아서 쉬거나 뭐 먹을 수 있는 공간 같네. 근데 신기한 게 뭐 전기자전거 배터리 온열기기 요거는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고용량 보조 배터리 요것도 사용이 안 된다 그러네요. 카페도 있어요. 떡볶이, 튀김, 오뎅 이런 거 파는 거. 여기 라면이랑 다 있잖아. 심지어 아까 거기보다 쌉니다. 아, 여기서 먹을 걸 그랬나? 아, 배 안에 편의점도 있네. 아, 좋은데? 여기 편의점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따가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까? 이런 샤워실도 있어요. 와, 오래 가니까 이런 샤워도 가능하구나. 화장실 뭐 당연히 있고. 이게 뭐야? 구토 전용 칸. 아, 똑같은데 그냥 구토하라고? 여기가 이제 제주항이죠? 사람들은 아직도 타려고 줄 서고 있고. 아니 근데 제주도를 이제 떠나려니까 날씨가 개는 것 같아요. 말이 되나? 와, 근데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요. 우와, 무서워. 편집이나 하자. 네, 이제 거의 도착을 한 것 같거든요. 지도상으로도 거의 다 왔다고 떠 있고 안내 방송도 나왔습니다. 편집을 하고 나오니까 깜깜하네요. 지금이 이제 저녁 8시 50분 정도 됐는데 이 밤의 바다의 모습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자동차 갖고 오신 분들을 먼저 다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자전거랑 오토바이 갖고 온 사람들을 나중에 내려보내주시네요. 이게 동선이 깔끔하게 분리돼서 훨씬 좋네요.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를 찾아보자. 백구랑 비슷한 색깔이 있잖아. 이분도 여행하시는 분인가 보네. 아니, 제 오토바이를 못 찾겠어요 지금. 이거 큰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아, 여기 있었어. 맨 앞에 있었구나. 잘 있었니, 백구야?
맨 앞인가 봐요. 여기가 이제 문 열리는 데 같은데 제일 먼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3번째로 나왔습니다. 4번째인가? 네, 저는 드디어 삼천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삼천포항이 어느 지역에 있나 보니까 경남 사천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올 때마다 짐이 많아. 짜잔. 이 근방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입니다. 1박에 3만원. 간단합니다. 뭐 책상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있네. 에어컨은 기대 안 했는데. 화장실도 무난하죠? 그래도 이 정도 1박에 3만원이면 진짜 남는 게 있나? 아무튼 저는 이제 다음 일정을 떠나기 위해서 제주도부터 여기 지금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삼천포항 근처의 숙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푹 쉬어보고 내일부터 출발할 거긴 한데 내일이랑 모레랑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한번 좀 짜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으러 왔는데 여기가 버스 전용 주유소입니다. 휘발유가 없어요. 다 경유밖에 없네.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주유소는 처음 보네. 참고로 지금은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 여기 주유소 찾으러 왔거든요. 지금 이 주유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너무 다행이다. 3.9리터 들어갔네요. 7,816원. 이게 기름이 부족할 때는 항상 이거 예비 기름통을 갖고 다녀야 되나 싶은데 기름을 넣으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왜냐면 이걸로 또 한 200~300km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은 3시 40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지까지 1시간 20분이 남았거든요. 도착하면 5시인데 오늘 너무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출발해가지고 거의 해질 때가 다 돼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가보죠. 여기 동서가 진짜 장난 아닌데요? 백구야 힘을 내! 지금 2단으로 가는데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속도가 40 이상으로 안 올라가네. 좀 쉬었다 가자. 여기 이런 전망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멈춰봤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구름제 쉼터. 이거 뭐야, 누가 텐트 같은 거 두고 가셨네? 이야, 여기 뭐냐? 우와, 이거 뷰 뭐냐 진짜? 대박이다. 지도상으로 찾아보니까 여기가 낙동강이네요. 낙동강.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낙서면에 진입을 한 상태고 지금 산길을 넘고 있거든요. 이런 산길을 넘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진등고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진짜 경치 너무 좋다. 아무튼 제가 지금 도착한 이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의 인구수는 662명입니다. 662명. 진짜 너무 적죠? 경상남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낙동강 양옆으로 풀숲밖에 없고 저기 조그맣게 마을 있고 저기 조그맣게 마을 있고 비닐하우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인구수가 적고 잘 모르는 지역에 갈 때는 면사무소 근처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그나마 이 장소의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마을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오늘도 출발부터 거의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왔는데 역시 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손에 잔 진동이 계속 남아있어요. 백구야, 너도 고생했다. 근데 아직 좀 더 가야 돼. 자, 다시 가보자고. 여기가 낙서 면사무소입니다. 역시 인구가 적은 만큼 면사무소도 귀엽게 생겼네요. 근데 지금 이제 5시가 넘은 시간이라 해가 지기 전에 텐트 칠 곳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나다니는 주민분들 계시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돼 있거든요. 귀여워요. 벽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안 계시네. 식당에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 놀러 왔는데 여기 예. 혹시 여기 그냥 텐트 치고 잘 데가 있을까요? 여기 가면 공원이 하나 있걸랑요?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자도 돼요? 예. 그렇구나. 그러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잘 자고 내일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이고.
제가 여기 낙서면에 식당을 검색해 봤을 때 딱 2개가 나왔거든요. 여기 반개 분식하고 바로 옆에 풍년식당, 이렇게 딱 2개 있었습니다. 물론 리뷰는 하나도 없었지만 여기 면사무소 근처라서 그나마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쪽에 공원 근처에서 텐트를 쳐도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쪽에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것도 좀 있고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네.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그 주민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왔거든요. 근데 좀 여기가 산책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완전 구석탱이에다가 텐트를 피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텐트 피려는 장소 옆쪽을 보면은 이렇게 뭐 시냇물 같은 것도 흐르고 있고, 옆은 다 논입니다. 다 논이고 저기 운동기구 조금 있고, 그냥 주민들이 조금 걸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안 되게 옆쪽에다가 딱 쳐놓고 잠만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이런 정자도 있는데 정자 옆쪽에 요런 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아까 저쪽이 더 아늑하다. 야, 근데 여기 풍경이 진짜 좋네. 여기 바로 앞에도 다 논이에요. 야, 경치 좋다. 좋은데? 진짜 아늑해요. 이 대나무를 뒤로 하고 여기 약간 나뭇가지 지붕도 있고 논이 보이는 곳에다가 딱, 아, 좋다. 여기는 제가 갔던 다른 인구수가 적은 도시들보다 이런 쉴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동 기구마저 없는 곳들도 많았거든요. 텐트 다 쳤습니다. 깔끔하죠? 이 텐트를 치면 좋은 게 숙박비가 공짜잖아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텐트를 칠 때랑 텐트를 갤 때는 땀도 나고 좀 피곤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공짜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동네에 마트가 있는지.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6시에 닫는데 지금 5시 45분이어서 15분 남아서 조금 빨리 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바로 옆에 있다길래 가서 오늘의 먹거리를 좀 구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완전 사람이 없는 오지에서 캠핑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을에서 캠핑을 하니까 뭔가 같이 자는 느낌? 이 마을 사람들과 다 같이 자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좋아. 제가 이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인구수가 없는 동네만 다니고 있는데 마을이 안 귀여운 데가 없어요. 여기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집들도 다 되게 귀여워요. 나중에 저도 이런 데 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하나로마트. 아, 제발. 아니, 영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놈, 망망, 망망. 딱 시골개 울음소리다. 조용해 이놈아. 와, 여기 인적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개소리가 메아리 같지네. 지금 약간 출출해가지고 여기서 딱 라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일단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공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도 좀 지려고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아니, 개구리가 너무 많이 오는데?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아침 6시 반인데 방송을 하네. 공기가 너무 좋다. 이 나무 냄새들 너무 좋다. 잘 잤습니다. 근데 조금 습하네요. 습해. 텐트가 반은 땅에 걸쳐져 있고 반은 여기 흙에 걸쳐져 있잖아요. 이 흙 쪽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너무 습했어요. 하지만 이 자연 위에서 잤다는 게 좋네요. 지금이 아침 8시인데 오늘은 막 엄청 맑지는 않네요. 구름이 좀 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머문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야 해가 좀 뜨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아침에 뜨는 해도 뜨거워요. 이제 진짜 여름이 올라나 본가. 오늘은 요 낙서면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침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식사 될까요? 식사? 네. 이 동네에 딱 2개밖에 없는 식당이에요. 근데 2개 중에 하나는 안 열었고 하나만 열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메뉴가 아침으로 먹을 거는 딱히 없는데요. 콩국수, 잔치국수, 가오리찜, 파전, 닭발. 애매한데? 혹시 식사할 거 있어요? 아침으로 먹을 거? 지금 아침에는
라면밖에 안 돼. 라면? 다른 거는 안 돼요? 지금 안 돼. 요리 나가면 한 10분 거리 정도 되면 자전거 가면 그 가면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 동네에서는 아침이나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없다는 거네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이제 여기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좌회전하면 완전 산길인데 근데. 의령 옥동 맛집.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식사 되나요? 지금 안 돼요? 몇 시부터 열어요? 11시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시간 남았는데? 그럼 일단 밥은 좀 나중에 먹고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오토바이로 30분 정도 걸리니까 가다 보면 뭐 열었겠지. 좋다. 시원하다. 속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게 자연이지. 원래 지도상으로는 여기 식당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나 봅니다. 이 건물 터만 남아있네요. 아무튼 제가 온 곳은 일붕사라는 절인데 여기에 신기한 법당이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동굴 속에 법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여기 경치 보세요. 와, 진짜 멋있다. 저런 이 암석들이 진짜 멋있네. 와, 어떻게 산이 저렇게 생겼냐. 여기 카페는 있거든요. 밥으로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여기 혹시 식사할 만한 건 없죠? 저희는 그냥 뭐 음료밖에 없어요. 음료만? 음료 정도만. 요거 하나랑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이렇게. 확실히 절 앞에 있어서 그런지 카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뭔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카페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밥 못 먹었다고 하니까 떡도 주셨어요. 오메기떡. 커피랑 빵이랑 사장님께서 주신 떡. 아침부터 커피 한잔 하니까 좋네요. 절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는 개가 입장이 안 된다고 한 3번은 써 있어요.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법당으로 들어가는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습니다. 이런 암석들이 있고 이 암석 위에도 다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 지붕 위에도 풀들 다 자라 있어서 푸릇푸릇하니 예쁘네요. 이렇게 절 안쪽으로 들어오면 표지가 있어요. 동굴 법당. 경치 좋은데? 와, 저기 폭포도 있어요. 절에 폭포가 있는 건 처음 보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다니. 요 폭포 옆쪽으로 올라오니까 이 건물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절벽처럼 깎아지는 암석 안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연결돼 있거든요. 제2 동굴법당. 여기도 동굴법당인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닌데? 에어컨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하네요. 동굴이라서 그런가? 여기가 진짜 동굴법당인가 봐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동굴이에요, 동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여기 위에가 진짜 다 자연입니다, 자연. 진짜 동굴을 깎아놓은 거예요. 와,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다니. 아까 카페 사장님께서 200m만 가면 연못 위에 있는 절이 있다고 했는데 그 200m가 오르막이었네요. 아침부터 산책하니까 좋네. 조금 숨이 차긴 한데 올라가는 길이 예쁘네요. 저쪽 같거든요. 근데 저기는 요 앞에 마당도 있고 약간 개인 집처럼 생겼어요. 야, 여기 진짜 연못 위에 있는 곳이구나. 여기 물고기 엄청 많다. 우와, 물이 막 엄청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안에 물고기들이 다 보여요. 야, 이 산속에 이런 걸 만들어 놨다니. 와, 천장이 진짜 예쁘다. 여기 이 법당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옆에 산의 나무도 이 길쭉길쭉하게 뻗은 나무들 있죠. 이것도 너무 멋있고 이 왼쪽에도 꽃이 막 펴있고 너무 예쁘다. 좋다, 좋아. 너무 잘 먹을게요. 네. 이게 어디에서 왔더라? 이거 어디서 샀지 우리가? 산청에서 넘어. 산천에서 샀어요. 산청 복숭아예요? 네. 너무 잘 먹을게요.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투어하고 있어요. 저기서. 절 투어요? 아 다음에 어디 가세요? 청도 운문사. 아 그렇구나. 재밌게 노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 여행 온 것 같다고 복숭아 주고 가셨어. 와 너무 달다. 뭐 안 주셔도 돼요. 아,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다 못 먹어. 그거 젤리, 도라지하고. 젤리, 도라지 젤리, 도라지 초코로 만든 젤리. 간식거리 많이 잘 먹을게요.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네, 재밌게 노세요. 도라지 청으로 만든 젤리 요것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친절하시네. 갑자기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주시고 가시네요. 이게 서울에 있을 때는 계속 무표정으로 다니고 서로 다 바쁘고 이러니까 이런 정을 느낄 새가 없었는데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오토바이로 한 30분 정도를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꽃들이 종류별로 아주 쫙 펼쳐져 있죠?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와,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겠다 하고 왔는데 아직 꽃이 하나도 안 폈습니다. 정말로 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막 심나 봐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제 막 그 모종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봄, 여름 시즌이면 꽃이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곳의 이름이 호국의병의 숲인 이유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의 전승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앞에 강도 이렇게 있고 뭐 포토존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앞에 강이 흐르잖아요. 요 왼쪽부터 저 앞쪽으로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고 여기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강이 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낙동강하고 남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많은 전투가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꽃 심으러 오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꽃 아직 안 심었어요. 아, 아직 안 심었어요? 네네. 아 언제 펴요 여기는? 가을에. 가을에? 네네. 꽃 보러 왔는데 한 송이도 없어요. 우리가 꽃이에요. 우리가. 꽃이에요? 우리가 꽃이라 이거 올라. 근데 우리 요 바우라 이쁜데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 아 요런 거요? 네, 이 꽃 엄청 예쁜 나비꽃. 나비꽃이에요 여기? 네, 바우라라고. 아 이것도 이쁘다. 요거는 심은 거 아니고 자연으로 핀 거죠? 우리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것도 다 심은 거구나. 우리가- 여기 이제 뭐 볼 때는 없죠? 네, 없어요. 없어요. 볼 때는 없어도 꽃이 아니라도 요리 길 따라 저기 가면 데크에 가면 네네네. 강물하고 초록색 그런 거 좋아요. 아 그냥 자연 보는 그 네네네. 맛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강가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저기 완전 앞에 다 진흙밭이네. 여기 못 가겠다. 항상 기대했던 대로만 되면 여행이 아니죠. 그럼 오늘도 이 찐 여행임을 느끼는 이곳에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국 일주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자연도 더 좋아지고. 네, 아무튼 꽃이 한 송이도 없는 꽃밭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행은 여기까지. 빠이.